자,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우리가 지금 아이템 선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본격적으로 아이템 선정에는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. 자, 창업 환경과 트렌드. 자, 그 다음에 아이템 기본 요건. 그 다음에 창업자의 여건이 어떻느냐,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 얘기를 다 했죠, 그죠? 자, 그 다음에 메뉴에 대해서. 자, 그리고 이 메뉴는 이제 뭐 시장성이나 아니면 소비자들이 얼만큼 찾고 또 그 다음에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. 자, 이런 부분들. 자, 이런 부분들 하면서 이제 뭐 제일 필요한 게 현금 회전율이나 계절성, 반복성, 자, 라이프 사이클, 운영성, 인건비, 뭐 명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둬야 될 것 같고요. 자, 그러면서도 또 뭐가 필요하다? 네, 자,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, 자, 우리가 뭐 알아야 될 자격증들도 있다는 거. 자기가 만약에 빵 가게를 해야 된다면은 먼저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. 빵에 대한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그집을 하겠다. 그러면 보그 요리사 자격증. 자, 이런 부분들. 자,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는 이제 진입 장벽이 높죠, 그죠? 자,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, 그죠? 자, 이런 것들. 자, 그 다음에 뭐 또 쉬운 것들은 또 경쟁자들이 또 많다는 거. 자, 보그 같은 경우에 자, 몇 년 전에 이제 가수하고 이제 막 문제가 됐죠, 그죠? 왜 보그에 뭘 먹으면 보그에 알을 먹으면 거기에는 맹독이 있잖아요, 그죠? 그런데 그 살면 이제 알맞게만 딱 넣어서 먹으면 굉장히 이제 맛이나 아니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. 그래서 제 아는 지인이 또 복집이 있죠, 그죠? 그 복집인데 아직도 뭐 암이나 이런 분들이 그 독은 독으로 치료한다 해가지고 막 독을 그 구하러 온다고 해요. 보고 알 달라고. 절대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주면 안 되겠죠, 그죠?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모르잖아요. 가수가 이제 그걸 느끼고 싶어서 이제 그걸 먹었대요. 그래서 먹고 뭐가 됐어요? 이제 병원에 실려갔죠. 그래서 죽다가 삽니다. 죽다가 살아요. 자,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. 자, 이런 부분들. 자,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다른 경쟁자들이 모방할 수 없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좀 하면 좋겠다는 거 아시겠죠? 자, 경쟁이 치열하다. 그럴 경우에는 가맹점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. 자, 같은 커피숍이라도 그래도 가맹점들이 좀 많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옛날에는 뭐 중소 브랜드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지금은 좀 대형들만 좀 살아남고 있는데 빵가게도 마찬가지고. 자, 그런 것들은 꼭 뭐 좋은 것만은 아니죠, 그죠? 동네 빵집들도 동네 빵집만의 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참 힘듭니다. 왜 힘드냐면은 자, 프랜차이즈 뚜레쥬르나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? 공장에서 다 만들어가 오면서 뭘 해요? 발효돼 가지고 숙성해 가지고 오면 이쪽에서 조그만 작업만 거쳐서 뭘 한다? 굽기만 하면 되죠, 그죠? 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? 그 사람들도 이제 본사에서 어떻게 한다? 쉬는 날 같은 경우 교대로 좀 보내주고 하는데 동네 빵집 같은 경우 자기가 새벽에 아니면 밤중에 계속 만들어 놔놓고 또 숙성되기를 기다려가지고 또 새벽에 와서 또 틀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자기 걸 또 해야 되고. 자, 물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뭐 건강한 빵이라든지 달지 않고 또 그 다음에 건강에 좋은 이제 뭐 특별한 빵, 또 전문가 빵 이런 형태로 이제 좀 한다면 좀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, 그죠? 자, 그런 부분들이 좀 없잖아 있다는 거. 자, 그 다음에 너무 신규 업종 같은 경우에는
구체적인 시장 조사를 좀 해야 되겠다. 신규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 라이프 사이클에서 아시겠죠? 자, 반짝하다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 누누이 얘기를 했고요. 자, 그 다음에 제품의 수명 주기가 이제 좀 어떻게 되는지. 자, 지금도 보면 서서히 사라지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, 그죠? 자, 뭐 전통 음식 같은 경우들 또 뭐 전통 한식집들도 또 많이 사라졌고 호텔에 과거에는 뭐 다 있었는데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, 그죠? 좀 그런 형태. 자, 그 다음에 뭐 점포의 입지에 적합한 업종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좀 살펴보고요. 입지에 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. 청소년이나 아니면 젊은 층이 많은데 하고 맞는 업종인지 그 지역에서 우리 매장이 거기에 있는데 뭐 거기에서 막 노인들을 위한 뭐 아니면 병원식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, 그죠? 자, 그 다음에 가족의 찬성과 협조가 좀 필요한가? 가족들이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. 자, 뭐 막말로 단체 고객 확 와버리면 다른 사람 못 불러요. 가족들이 하면 좋겠죠. 자, 그런 집이 하나 있습니다. 어떤 집이냐면은 TV에도 이제 한 번씩 나오죠. 이름이 뭐냐면은 이제 구남매 가족이 그러니까 11명이죠. 자, 과거에는 그런 집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집들이 많이 없잖아요. 형제가 9명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뭐 먹고 살기도 이제 그거 하니까 뭘 하냐면은 닭집을 해요, 닭집. 닭집을 하는데 알바생 하나도 안 써요. 전부 다 누가 한다? 그 가족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.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제일 큰 게 한다 뭐 대학생, 제일 쪼맨한 애도 이제 뭐 초등학생 정도 쭉 되니까 예, 그렇게 한다는 이제 뭐 그런 닭집인데 이제 조금 특별하게 무슨 닭 이제 로봇팔이 이제 닭을 튀기는 이제 뭐 그런 집, 예, 그런 집 프랜차이즈. 자,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라는 거. 자, 그 다음에 뭐 전문화 차별화가 좀 되어져 있는지 투자 대비 수익성이 높은 아이템. 자,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? 자, 한 번씩 보면 저는 참 그거 하는 게 국수, 밀면 이런 것들 보면 진짜 반찬 하나 딱 줘요. 어떤 거 줘요? 근데 요즘 뭐 깍두기. 근데 요즘 가격도 저렴한 게 아니에요. 똑같아요. 일반 한식하고 뭐 1,000원, 2,000원밖에 차이 안 나요. 근데 그거 먹으면 한식 먹으면 반찬 더 많이 주고 훨씬 더 그거 한데 뭐 밀면 그다음에 뭐 칼국수, 국수 이런 것들 좀 프리미엄 형태로 해가지고 똑같이 받아요. 받는데 그릇 있는 거 뭐 그냥 한 번만 싹 물로 해가 씻어버리면 되고 반찬도 하나 주고 끝. 자, 이런 거. 자, 이런 것들. 자, 마진율이나 아니면 회전율이 좋다는 거. 자, 그 다음에, 자, 뒤끝이 깨끗하고 소비성이 강한 소비재 아이템. 자, 좀 많이 찾는 그러한 음식이 좋겠다.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. 자, 아이템에 대한 자,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매출액과 영업 이익이 있는데, 자, 도입기 같은 경우에는, 자, 우리가 뭐, 100%다 성공할 수는 없지만, 좀 일찍 투자를 한다면 도입기 때는 크게 성공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. 자,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세가 이루어질 때, 성장할 때 같이 이익도 성장하고 성숙하는데, 쇠퇴기 때 어떻게 해야 된다? 쇠퇴기 때 그 아이템을 변경한다든지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맛이나 추가적인 다른 메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성공의 비결입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러한 제품에 뭐가 있다?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. 생명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. 계속적으로 이 생명 주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. 그죠? 자, 그 다음에 뭐 매출을 살펴봤을 때 도입기에는 조금씩 성장합니다. 이 외식업이 다른 것처럼 팍팍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. 한 템포 느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세태할 때도 한 템포 느립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 다음에 뭐 제품에 대한 뭐 지명도 같은 거는 도입기 때 낮지요. 그죠? 성장기 때는 또
급성장을 하고 또 뭐가 이루어져요? 모방이 막 이루어집니다. 모방이. 자, 그 다음에 주문이 쇄도합니다. 자,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? 상표를 강조하고 경쟁력을 더 키워야 됩니다. 자, 성장기 때 아시겠죠? 성장기 때 더 키우고요. 자, 그 다음에 성숙기로 접어들면 자, 막 다른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가격에 좀 민감해질 수도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주문이 감소합니다. 그 다음에 가격이 파괴될 수도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뭐 시기적으로는 뭐 토탈로 치면 이런 계통들이 한 3년에서 한 4, 5년 정도 주기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. 자, 도입해서 다 마무리될 때까지 한 5년 정도 바라보시면 되겠고요. 자, 쇠퇴기 때는 이제 새로운 신메뉴를 대체하고 또 그 다음에 재정비를 해야 된다. 자, 이런 사이클에 따라서 해당 도입기, 성장기, 성숙기, 쇠퇴기에 따라서 뭘 해야 된다? 준비를 좀 해야 된다. 뭐 그냥 흘러가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성장기 때는 좀 더 성장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쇠퇴기 때는 다시 한 번 더 재정비를 통해서 다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신메뉴를 도입하든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요. 뭐 지명도가 낮은 데서 올라가고 이제 이런 사이클들이 있는데 이 사이클하고 매출하고는 조금 시차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조금 전에 이제 얘기를 했고요. 자, 그 다음에 자, 이런 사업에 대한 판단은 자, 도입기 같은 경우에는 좀 모험적이다. 자, 모험이 필요하고요. 또 그 다음에 자, 고가 정책이나 아예 처음 새로 나오면 비싸잖아요. 뭐든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? 저가 정책으로 간다든지 왜 파고들여야 되기 때문에 자, 이런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사용한다든지 자, 예를 들자면 뭐 핸드폰 갤럭시 10에서 바로 20으로 넘어갔지요.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? 가격 자체가 한 250만 원 껑충 뛰었어요. 100만 원 이상 좀 뛰어버리는 형태가 되잖아요. 그죠? 가격은 이제 좀 많이 뛰면서 어떻게 되나요? 자, 그거는 150인가? 자, 팔면서 안 팔리니까 어떻게 돼요? 자, 코로나고 아니면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막 이래 되니까 저가로 막 또 때리잖아요. 소비를 해야 되니까. 자, 그런 형태가 되고 있다는 거. 자, 그 다음에 성장기. 자, 성장기 때는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. 유행되고 또 조립 원가가 낮아지고 경쟁이 과열되고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. 자, 성장기 도입될 때 그때 같이 딱 오픈을 하면 좋겠죠. 그 다음에 성숙기. 자,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유지 전략을 잘 해야 된다는 거. 자, 그 다음에 안정성은 높은데 수익성은 좀 떨어진다. 왜? 다른 사람들이 하도 많이 하니까. 자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서태기. 자, 서태기 같은 경우에는 자, 일반 고객들이 이탈이 일어난다는 거. 자, 급격하게 저하되고 또 안정성이나 성장성에도 동반 하락이 이루어지는 자,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올인이라고 하잖아요. 올인. 모든 것을 다 그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데는 좀 위험성이 있잖아요.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제2의 대안이나 제2의 메뉴로 변경할 수 있는 자,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한 부부가 이제 다른 걸 하다가 이제 창업을 했는데 뭘 하냐면 이제 TV에 좀 한 번씩 많이 나왔잖아요. 통영 다찌 해가지고 이제 그거는 바닷가에서 할 때 해산물이 싱싱하고 종류가 많고 그때그때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시세에 따라서 저렴한 걸 구비해서 고객들에게
서빙해주고 술도 통술 형태로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이제 꺼내서 먹고 이런 형태를 했는데 지역적으로 이제 바닷가가 아닌 곳에서 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많겠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안 되죠. 코로나고 해서.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좀 변경을 해서 이제 같은 해산물인데 이제 그 민물고기 형태로 해서 이제 보존성이 오래되는 거. 자, 그거는 싱싱하지 못하면 판매가 안 돼요. 자, 그때그때 들어와서 손님들이 회전이 많아야 이익이 남는 거예요.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 해산물들은 다 버려야 되는 거고. 자, 그렇다 보니까 오래 보존성이 요구되는 또 쉬운 게 이제 어탕 형태로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돼요? 그걸 한번 끓여 놔 놓고 제조를 해 놔 놓으면은 어느 정도 냉동을 한다든지 냉장고에서 보관이 가능하잖아요.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정식 형태 아니면 칼국수 형태 아니면 뭐 삼계탕 형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자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거.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제2의 대안도 가져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? 자 그다음에 자 유망업종은 자 지속적으로 창업 이후에 유지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의 한 4년 정도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자, 그러한 업종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런 것들은 소비자 욕구가 일치하고요. 또 그 다음에 소비 시장이 넓고요. 또 그 다음에 성장 곡선이 완만하고 잠재 소비 시장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. 자, 이제 뭐 업종별로 이걸 이제 파괴하는 것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, 자, 일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음식점, 뭐 패스트푸드, 아이스크림 전문, 일식,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좀 적정하게 아이템이 갈 수도 있고요. 또 그다음에 이제 과거지만 요즘은 1층에 많이 들어옵니다만은 이제 뭐 커피숍이나 찻집이나 호프 레스토랑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고층이나 2층 형태로 올라가고요. 자, 아주 고층 같은 경우에 레스토랑, 그 다음에 뷔페, 커피숍 같은, 자, 그러한 형태, 자,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지하 같은 경우에는 뭐, 좀 그거지만, 이제 뭐, 배달 전문점이라든지, 호프집이라든지, 소주방이라든지, 주점이라든지, 자, 이런 형태. 자,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나이대별로 좀 본다면 자 창업을 하더라도 나이대가 20대 같은 경우에는 좀 모험적인 창업을 많이 합니다. 자 그 다음에 3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선택적인 창업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기반이 될 수 있는 창업 그 다음에 4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전문점 형태 자 50대 같은 경우에는 좀 막 자기 힘에 붙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아이템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는 것.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무리수가 있을 수 있겠죠, 그죠? 자, 그 다음에 상권에 따른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유동 인구가 많다.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많다. 뭐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학생들이 많은 곳 같은 경우에는 김밥, 닭갈비, 분식, 떡볶이, 샌드위치, 우동, 라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이제 유동 인구의 의존성이 큰 그런 메뉴 아이템이 좋고요. 자 상주하는 인구가 많다. 주택가다. 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상주하는 고객들이 이제 뭐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아니면 뭐 회사나 이런 거하고 조금 틀리죠, 그죠?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자 소고기 부대찌개, 해물탕 이런 뭐 버섯 요리, 보쌈 이런 것들이 괜찮고요. 집재성 아이템 자 주로 모여서 많이 오는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뭐 족발, 똥집, 막창, 곱창, 순대 전문점 이런 것들이 좀 좋고요. 자 그다음에 산재되어서 여러 군데 산재되어서 뭐 파는 곳 같은 경우에는 피자, 도시락, 치킨, 호프 전문점들 자 서로 이제 좀 이렇게 분산되어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아이템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자 외식업 아이템
그냥 다 아는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내하고 어느 것이 맞는지 나는 어느 분야가 괜찮은지 이런 분석도 한번 해보세요. 자, 한식 전문점 같은 경우에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뭐 추어탕, 보쌈, 산채, 곰탕, 설렁탕, 콩나물, 제첩 자 그다음에 북한 요리 다슬기, 소머리, 보리밥, 해장국, 돌솥밥 자 돼지국밥, 야식, 채식 뭐 삼계탕 뭐 이런 형태의 점들 자 굉장히 많죠 그죠 자 이런 것들에서 뭐 어디가 어떤 게 나은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한식 전문점 밑에 이제 수산물 같은 경우는 뭐 해물탕 버거 하러 해산물 뷔페 그다음에 뭐 홍어 잉어 아구 그다음에 뭐 안하고 강고등어 쭈꾸미 뭐 그다음에 낙지볶음 뭐 해물 대구골집 낙지 뭐 이런 것들이 많고 자 일식 같은 경우에는 뭐 로바다야끼 철판 요리 전문점 그다음에 뭐 덮밥 그다음에 뭐 초밥 그다음에 뭐 우동 그다음에 돈까츠 그다음에 소바 그다음에 뭐 도시락 그다음에 뭐 꼬지 그다음에 뭐 야끼니쿠 그다음에 뭐 일본식 튀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주먹밥 뭐 오뎅밥 이런 형태들 좀 있고요. 자 그다음에 중식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뭐 중식 요즘은 뭐 중식 뷔페도 있대요. 그다음에 북경 요리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깐풍기 전문 뭐 전가복 요리 전문 뭐 이런 좀 전문 요리도 좀 뭐 나오네요. 북경 요리. 자 육류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뭐 샤브샤브 같은 경우 그다음에 말고기 그다음에 뭐 소갈비 뭐 그다음에 불고기 꽁오리 뭐 이런 닭갈비 찜닭 유황오리 뭐 곱창 막창 찜갈비 뭐 생고기 뭐 보신탕 뭐 타조 양고기 뭐 이런 육류 전문점 형태가 있고요. 그다음에 양식 전문점에서는 이제 뭐 햄버거, 레스토랑, 캐주얼, 그다음에 디너, 그다음에 파스타 전문점, 그다음에 피자 전문점, 케밥 전문점, 뭐 샐러드 전문점 뭐 이런 이제 종류가 있고요. 자, 분식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뭐 떡볶이, 김밥, 만두, 튀김 뭐 이런 것들 분식을 가지고 뭐 찐빵, 수제비 뭐 이런 것들, 라면 뭐 이런 생라면 이런 집들이 있고요. 자, 뭐 기타 뭐 아이스크림 뭐 그다음에 커피숍, 그다음에 인터넷 카페, 그다음에 뭐 만화 카페,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생과일 주스, 그다음에 뭐 핫도그 뭐 이런 전문점, 그다음에 뭐 도너츠 전문점, 그다음에 뭐 이런 뭐 길거리 음식 뭐 이런 기타 등등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아이템을 이제 선정할 때 뭐 큰 분류에서 이제 소분류 쪽으로 한번 좀 찾아가 보시면 좋겠고요. 자,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막 파괴가 너무 많이 일어나요. 가격 파괴, 아이템 파괴. 자, 그렇다 보니까 어, 뭐 웰빙 쪽은 계속 갈 것 같고요.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? 그 다음에 뭐 한때 이제 뭐 매운맛이라든지 이런 거 감성, 그 다음에 가심비, 마음적으로 내가 오케이 하면 막 뭐든지 오케이다 이런 거.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 문화. 그 다음에 이 도시락 문화에 뭐가 포함됐다? 포함된 게 아니라 뭐가 빠졌다? 밥이 빠졌다. 밥 빠지고 뭐 샐러드만 해준다든지 또 그 다음에 어떤 거요? 편의점, 편 레스토랑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죠. 자 그런 형태. 그 다음에 뭐 혼술, 그 다음에 또뭐 반조리된 상태의 요리들, 자 이런 형태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요. 또 복합 아이템, 그 다음에 뭐 전문화되고 최신 기기가 이용되고 또 펀이 가미된 거,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부셔서 먹는 거라든지 아니면 쇼가 있는 걸 본인 앞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자 그러한 형태가 된다든지 좀 더 특별하면서 좀 더 위생적인 뭐 위생 주방이 있다든지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된다는 것. 다른 데하고 차별화되는 그러한 메뉴들 자 이런 것들로 승부를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? 자 이것으로서 이제 강의 아이템에 대해서 좀 마치도록 하고요.
자, 아무튼 이 외식 시장은 1인 가구 중심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. 그래서 이쪽 변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하면서 그 변화에 맞게끔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. 아이템 선정 아시겠죠? 자,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대단히 고맙습니다.